소프트웨어에 흥미를 갖고 코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이라면 아두이노 수업만큼 신나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기기 장치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상에 따라 활용도가 천차만별 달라지는 아두이노. 아두이노를 다루는 학생들의 솜씨를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서강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기 다른 설렘으로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그럼 아두이노를 가지고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아두이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 기술들인데, 이제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본 뒤에 이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들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아두이노란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플랫폼을 뜻하는데요. 학생들은 이번 시간 아두이노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평소 사용하던 물건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시간. 학생들이 세상에 꺼내놓을 기발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상을 실현할 알고리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설계될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센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센서 기술과 아두이노의 결합 자체가 소프트웨어에서 교육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 알고리즘 교육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센서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원하는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추상화 같은 개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적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진 학생들. 사용하던 물건들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불편해 보이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는데요. 이러한 고민의 폭을 좁히기 위해선 혼자보다 모둠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어 구상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책상에 지금 종이하고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예, 노란색 종이하고 포스트잇인데요. 거기에 한번 우리 생활에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두만의 생각을 모아보는 브레인스토밍 시간. 아두이노를 이용해 편리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떠오른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포스트잇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는데요. 입 밖으로 나온 상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창문 열기 전에 밖에 센서 달려 있어가지고 밖에 담배 냄새가 있으면 창문 열지 말라고 경고 나오는 거. 간접 표현이야. 잘 때 스탠드 같은 게 켜져 있으면요, 끌어가기 귀찮잖아요. 이제 멀리서도 막 끄거나 아니면은 내가 스탠드를 한 30초? 아니 1분 이상 안 움직이면? 아니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주변에 없으면은 어느 정도 스탠드가 아이디어가 커지더라고요. 나왔다 싶으면은 포스트잇마다 담긴 학생들의 아이디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더하니 순식간에 포스트잇이 불어났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은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들을 성격별로 범위를 설정하고 주제를 좁혀나갑니다. 개인이 불편한 점이랑 아니면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로 나누고 있어요. 전력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센서의 사용이니까 그에 관한 센서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불편한 점, 이제 여름이니까 덥다거나 이제 밤에 어둡다거나 하는 점을 토대로 이제 그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아이디어를 이제 핵심적인 걸로 선정을 해서 그거에 관한 물품을 만드는 거죠, 이제. 주제의 방향이 결정된 모둠은 사용할 센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계 장치에 감각 기능을 더해주는 센서. 학생들이 미션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선 센서의 종류와 각 기능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센서라는 거는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해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바꿔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네, 컴퓨터로 집어넣어서 이걸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센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빛 센서, 온도 센서, 기울기 센서, GPS 센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우리의 오감, 시각하고 세상을 파악하듯이 컴퓨터가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두이노의 기본 센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초음파 센서.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가 깃들어 있죠. 빛 센서라고도 하는 조도 센서는 광전도 현상을 이용해 장소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 원리로 사용하는 온도 센서. 기울기 센서는 모듈의 기울기에 따라 센서 내 회로가 연결돼 전기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원리로 기능을 발휘하는 센서들이 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활용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아두이노 센서 실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석 센서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할까 합니다. 자, 한 사람은요, 교재 보고 한번 조립을 해보시고요. 한 사람은 코드를 치시면 됩니다. 코드는 75페이지에 있는 코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학생들이 자석 센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석 센서는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주로 현관문에 설치돼 있으며 문이 열려 자석이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해 보안용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생활 속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과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드를 통해 자석 센서의 기능을 수치로 확인한 친구들에게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석 센서 안에 두 개 금속이 있는데 이 자석을 갖다 댈 때 이게 둘이 이렇게 합치면서 그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그 값이 뜨게 됩니다. 좀 연결하느라 어렵진 않은 거예요? 네, 이건 아직은 기본이라서 이렇게 더 추가하면 좀 더 어렵게 되고. 학생들의 브레드보드 위에 각종 센서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모둠에서 사용할 센서들을 연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자석 센서뿐만 아니라 기울기 센서, 온도 센서, 조도 센서, 초음파 센서, 그리고 압력 센서까지 주제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며 테스트하는 학생들.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온도 센서를 생각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물의 온도에 따라서 측정 온도 값을 정해놓고 이제 그 물 측정 값에 해서 그 LED 색깔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이제 물의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 물의 온도가 낮으면 푸른색 계열 그런 LED 그냥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은 자석 센서를 이용해서 자석을 댔을 때 LED가 켜지고 자석을 떼면 LED가 꺼지는 거였고요. 이제 저희 조가 할 거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에 따라서 거리를 감지해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이제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이제 센서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리가 아까 아이디어 구상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아이디어 구상한 거
계속 한번 생각하고 계셨죠? 실제 이제 아이디어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 때 주의할 점은요. 첫 번째로 지금 안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 그 센서들을 가급적으로 좀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기능을 어떻게 발휘시킬지, 또 그 형태는 어떤 모습일지 설계해볼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제작할 제품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지 꼼꼼히 따지며 구현 가능한 기술들을 그려나가는데요. 센서의 기능을 더해 편리함을 높인다면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연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야 될지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piezo 센서를 이용해서 어느 일정 압력을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봤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못 보잖아요, 장애물을.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물을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팡이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앞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감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학생들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지팡이부터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용품, 의료 보조 장치 등 학생들의 설계도 속에는 모둠마다 뚜렷한 개성이 묻어나는데요. 이대로 완성된다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특별한 물건들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케치 다 마치셨죠? 네. 자, 여러분 스케치 다 마쳤는데 보시면 이제 조별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가 이제 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든 이 스케치를 가지고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한 거 그대로 구현하고 그다음에 코딩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생님한테도 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시죠. 설계의 기반을 다진 학생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작에 돌입합니다. 센서를 작동시킬 회로의 연결 작업, 신호체계를 전달할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제품의 형태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피드 분업이 시작됐습니다. 센서의 작동 여부를 점검 중인 한 모둠. 한눈에도 연결된 전선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얘네가 같이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니까 자석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소리가 안 나야 돼. 심각한 분위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if 두 개 써가지고 얘가 이게 자석이 안 붙을 때는 붙어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바꿔요? 모니터 띄워 봐봐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소리가 나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거지? 아니. 이렇게 대고 있을 때는 이거 대고 있을 때는 이게 작동 안 해야 돼요. 아, 초음파가 작동 안 해야 된다고? 네. 붙어 있다가 뗐을 때. 두 가지 센서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는 일이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센서를 작동시킬 명령어의 조건을 수정해 나갑니다. 방금 전에 이게 자석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가까워지면 소리가 안 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친 게 이 경우를 그냥 else 값으로 해서 자석이 붙었을 때 자체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도록 하게 했어요. 다른 센서를 활용한 모둠도 회로 구성 작업에 한창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생각하며 하나씩 연결한 전선들. 하지만 프로그램을 아무리 확인해봐도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게 온도값이 초록색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그 구간을 설정을 해놨는데 계속 그 코드를 바꿔도 파란색 불밖에 안 들어와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해봐야죠. 지금 어떡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찬찬히 설계 과정을 되짚어보는 학생들. 거듭된 고민 끝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20 나왔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된다. 업로드를 안 했어요?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 싶은 이때 이번엔 소리 출력 장치가 말썽입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도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로의 의견을 접목해 보는데요.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모습에서 전문가 못지않는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됐어요. 해결했어요? 예, 해결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도선이 연결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부서에서 소리가 안 났던 거였어요. 이제 집어넣고 마무리만 하면 돼요. 모둠마다의 특색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 공들여 제작한 만큼 처음에 기획했던 기능과 모양새가 제법 그럴듯하게 갖춰진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더 깊이 사고하는 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려웠던 점이 이 통 안에 그 메이킹 보드랑 연결해야 되는데 선이 너무 많아서 LED 연결하는 선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만약 합선되거나 꼬이면 다시 이걸 뜯어야 돼서 그런 걱정들까지 하면서 했었는데 괜찮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이디어 구상한 것들 작품으로 일단 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고 평가해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피에조 센서를 여기 안에 내장을 시켰죠. 피에조 센서는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압력을 감지해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연결이 되면 버저가 울리고 LED가 켜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골든타임을 한번 착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손 자세한 뒤 눌러주면 LED에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울릴 겁니다. 최근에 제가 길 가다가 발견했는데 쓰레기통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정작 쓰레기들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통 주변에 널려져 있어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쓰레기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앞에 초음파 센서는 그 쓰레기통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여 만약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 안에 모터가 움직이면서 쓰레기통 문이 열리게 되고 만약 쓰레기통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또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자, 학생들의 아두이노 작품을 소개합니다. 내 눈이 되어줘.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I'm so hot. 온도에 따라 LED의 불이 바뀌는 수온 감지 시스템으로 뜨거운 물을 따르면 빨간색 LED의 점등과 동시에 안전 경보가 작동하는 온도 감지 컵. 블링블링 화분.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 사람이 다가오는 거리에 따라 꽃의 색깔이 변하는 스마트 화분. 골든타임. 압력 센서를 활용한 것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적절한 선의 압력을 알려주는 의료 보조기구. 자동으로 열리는 쓰레기통. 사람을 감지하고 스스로 뚜껑을 여닫는 자동 제어 쓰레기통까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똑똑한 제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아두이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아두이노 센서에 대해서도 배워보고요. 아두이노 이런 거다. 센서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실상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까지 만들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 가지고 또 다른 걸 한번 또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한 작품 만들었던 게 참신하고 좋았어요. 길에서 흡연을 하면서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뭐 연기 감지 센서 같은 거를 달아서 만약 사람들이 길거리에 걷다가 담배를 피게 돼서 연기가 감지되면은 바로 카메라로 그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보내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면서 막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 얼굴 인식하는 기능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까지.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수업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배움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미래를 만들어갈 무한한 힘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